먼저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방청에 임해주신 우리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 인사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부상자 모두 빠른 쾌유와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기원하며 긴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신 소방대원님, 경찰관님, 그리고 시 공무원, 구청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의회에서도 대규모 인파 관리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올 한 해 현장을 오가며 서울시의 발전과 창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가치와 권리 실현을 위해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행동하시는 존경하는 우영찬 부의장님과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남창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기며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위치적으로는 내사산 중 서쪽인 인왕산, 외사산, 덕양산 사이에 안산, 백년산, 군둥산 등 산이 많아서 철도 교통 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육상 교통 또한 시내에 진입하려면 무악재를 넘거나 금화 터널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멀리 충정로를 돌아가야만 하는 특이한 지역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 전철역의 모든 출구가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철도역은 1시간에 한 번 다니는 경의선 신천역, 그리고 3호선의 홍제역, 무악재역 세 곳만 서대문구에 존재합니다. 나머지 역은 여러 개 역이 있습니다만 타구에 걸쳐서 운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의 북쪽 방면인 제가 살고 있는 남가자동, 북가자동, 연희동, 홍은동은 아예 전철길이 전무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모든 역에 접근할 때에는 반드시 환승을 통해서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최악의 철도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서야 서부선과 강북 횡단선이 계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내년 23년 실시 설계를 앞두고 서부선의 차량기지 확보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등 약 11억 7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 예정이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여겨지고 심지어 고맙다는 마음까지도 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은 2008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계획되었지만 어떠한 사유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뤄오다가 2020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로 추진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은평구 세전역에서 여의도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총 연장 16.2km, 정거장 수 16개, 차량 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완성되어 시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균형 발전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기존 철도 1호선, 2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과도 환승 연계하여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를 위한 도로교통 혼잡 완화 및 도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가질 뉴타운을 비롯한 대규모 뉴타운 지역과 연세대, 이대, 서울대 등 6개 대학교를 연결해서 학생들의 교통 수요를 대단히 많이 흡수하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 자료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규범계획에 의해 추진해 오다가 2014년 7월 서울시가 국토부에 도시철도 규범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2017년 2월 두산건설이 총 사업비 1조 5, 6천억 이상의 규모로 BTO RS 사업, 즉 이 위험 분담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서울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동투자관리센터, 즉 피맥에 두산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2020년 6월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21년 5월 서울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특수목적회사인 서부도시철도 주식회사 대표가 두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부선 도시철도 노선도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05번 연세대 앞 사거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용을 보면 105번 정거장의 경우 역사의 출구와 역사가 연세대 사거리 공학관 앞쪽에 개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버스 노선이 약 40여 개가 중복되는 곳으로 연세대 앞과 세브란스 병원 등 승하차 시간대별로 인원이 시간당 최대 3만 3천여 명이 달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입니다. 또한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이대역, 경의중앙선 신천역이 위치해 있고 경의선 신천역이 위치해 있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이대, 남쪽으로는 서강대가 위치해 있으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구도심권 상권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요충지의 역사 위치를 결정할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유동인구에 대한 속성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주변 상권 및 시설 현황을 보면 20, 30대 중후반 연령대가 줄을 이룬다는 것은 금방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105번 역사의 위치는
버스 이용자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임이 틀림없다고 추측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세브란스 병원을 찾는 이용자의 특수성을 배려해서 105번 역사의 위치를 세브란스 병원 앞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조금 옮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할 때 전문가분들과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 깊은 고민과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102번 역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2번 역사는 2008년도 2008-67호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승인고시 내용 3쪽을 보면 서부선 102번 정거장이 분명히 충암고교 앞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유심히 좀 봐주십시오. 또한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415페이지 그림 7-30번 서부선 정거장 위치도를 보게 되면 102번 역사는 분명히 은평구가 아닌 서대문구 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근이 충암고등학교 인근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자료 150페이지 그림 11-4번을 보시게 되면 서부선 교통처리 계획 위치도를 보면 역시 충암고교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020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자료 590조 그림 6-18 역시 동일한 위치에 있고 빨간 선 아랫부분에 좌우로 있는 게 은평구와 서대문의 경계입니다. 거기에 서대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 및 국토해양부 승인 고시 내용을 보면 2008년, 2015년, 2020년 세 번 모두 충암고교 앞 또는 충암초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요 경유지 및 위치도 모든 같은 위치를 표시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은 특히 서대문구 주민들은 102번 역사 위치를 충암초교 앞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무부처에서는 102번 역사의 위치가 처음부터 응암초등학교였으며 한 번도 그 위치가 변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음성 자료인데 본 자료는 올해 7월 28일 서부경전철 설명의 내용 중에 녹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또한 2차 사업제안서, 즉 두산건설에서 세설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변경 제출할 때는 102 정거장의 위치는 명지 전문대 정문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또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02 정거장의 위치는 앞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17년 사업제안서 102 정거장 위치는 명지 전문대 정문 앞에 있었고 21년 사업제안서 102 정거장의 위치는 충암초교 인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삽도에 보신 바와 같이 자, 제가 준비한 앞부분에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서너 개 이상의 자료 그리고 녹취물을 보면서 한번 시장님과
논쟁적 차원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동하시는 것 모두 동의하고요. 제가 평소에 정치인 분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선거 때 제가 가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때 충분히 응해주시고 도와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경북 봉화 아현탄광에서 221시간 동안 만에 생환하신 광부 소식 들으셨죠? 네. 우리 사회가 현재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2구 참사 이후에 약간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죠? 아주 좋은 소식이고, 또 24일부터는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나요? 네. 맞죠? 시장님께서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승정부를 기대하고 계시죠? 네. 예,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은 쪽으로 진화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부 경전철의 어떤 경제성, 사회적 목적 이런 부분은 말고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좀 가능하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께서 그 도표까지 띄우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참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요. 처음에는 이게 경제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컸는데 그동안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도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민자사업자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서부선의 경우에는 민자사업자가 결정된 걸로 봐서는 굉장히 그 속도를 내서 추진해도 좋을 만한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무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내년에 실시 설계를 앞두고 차량 기지의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있는 어떤 자재 창고를 옮기고 그 부분에 사업 그 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 또 그다음에 감리 비용 등 이와 그 관련된 11억 7천 정도를 예산 편성할 예정이시죠? 네. 네네. 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지난 10월 25일 날 25일 날 우리 그 지역 주민 9,551명의 서명 받은 서명서와 또 주민분들 몇 분과 함께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어요. 아직 못 만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만나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아주 바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건 이해하실 거고요. 네네. 예,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네네. 요 좀 아주 복잡한 일들이 좀 지나가면 반드시 저와 함께 그분들을 좀 만나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나눠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서부선의 역사 및 출구,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역사라기보다는 출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을 위해서는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일단 계획을 세울 때에 가장 그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결절점과 연결되어 있어서 환승이 편리한 곳, 또 승객 수가 많은 곳, 아무래도 그런 곳을 인구 밀도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역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승이 많은 곳,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이용하는 숫자가 많은 곳. 근데 그리고 그 도시철도의 역간 거리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0조 3항에 따르면 1km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네. 근데 101번과 102번은 지금 740m인데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기존보다 260m가 좀 짧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배치하다 보면 네네. 꼭 1km씩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설명할 때도 16.2km 16개 역 따라서 나누면 딱 1km에 하나씩이에요. 근데 여기만 유별나게 740m로 좀 짧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환승, 그 다음에 이용자 인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응암초등학교 주변은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인원이 39만 4천 명. 그 다음에 명지 전문대 충암초교 주변은 113만 명이 돼요. 거의 3배거든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의해도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101번 출발역이 응암 3동에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응암 3동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실 수 있죠. 그리고 102번 또한 응암 3동에 있습니다. 101번과 102번이 같은 동에 있는 게 꼭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근처에 있는 홍은동이나 남북가자동은, 연희동은 전철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합리적인 주장이십니다. 예,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요 앞부분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게 자료가 서울시 공공데이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3배 정도가 많아요. 근데 저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되어지거든요. 그게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조금 폭넓게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곤란하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승인고시 내용을 보면 서부선 102번 정거장은 충암 초교 앞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료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08년 11월 달에 최초 이제 했던 거잖아요, 이게. 예. 했던 건데, 세전력, 연희동, 신촌, 여의도, 기타 등등 하고 오른쪽에 102번 충암 초교 앞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변경이 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교통실장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도 지금 도시교통실장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좀 혼선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네네.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자료를 엄청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시는 지금 잠깐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주장에 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한 이런 자료 지금 이거 없는 자료 제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저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저 내용은 여태까지 교통정책실에서는 저한테 한 번도 안 줬어요. 근데 저희가 찾아낸 자료예요. 2008년도에 자료가 있다라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분의 제언이 좀 있어서 저희가 심지어 좀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찾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확실하잖아요. 최초 자료이고 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102번 역사 위치 관련해서 역사와 출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역사가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계쯤에 만약에 있다라면 제가 주장하는 거는 서대문 쪽에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에서는 은평구 쪽에 있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저 같으면 중재를 할 것 같아요. 그 중간 지점쯤에 한번 뭐 특별히 뭐 어떤 공법상에 그 과학기술상에 무슨 문제가 특별히 뭐가 없다면 역사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출구가 중요한 거잖아요. 출구는 몇 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경전철의 경우? 경전철의 경우에는 한 개 정도만 만드는 걸 원칙으로, 네네. 두 하고 개 있고. 정도만 만드는 걸 원칙으로 예. 한다고 들었습니다. 출구는 2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으로부터 6분 이내에 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을 할 수 있는 거리, 시간 거리를 6분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니까. 따라서 아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이것을 원하지 않고 다 우리 홍은동 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주장 계속하면 우리 시장님 입장 난처하실까요? 입장이 난처해지는 게 아니라 사업이 늦어집니다.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시 설계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실시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분들은 원래 도면에 있었던 걸 전제로 해서 비용도 계산을 했을 거고 수익도 산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시 설계를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설계도 물론 다시 해야 되지만 네네. 협상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앞부분부터요? 네, 그렇게 해서 빨라도 1년, 늦으면 2년 가까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도 함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1년, 2년 늦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철은 한번 만들어지면 뭐 100년도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0년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앞부분 실시 설계할 때 최대한 좀 시간을 당기거나 예를 들면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근데 그게 늦어지는 게 바로 이 서대문구와 은평구 사이에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1년, 2년 늦어지는 하기 거 때문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 50년 쓴다, 100년 쓴다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늦어지게 되면 공사비도 늘어납니다.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늘 지하철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또 역사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론을 펴는 입장입니다.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거를 놓고 생각해 보면 역사 위치 변경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출구 아니겠어요? 출구 부분을 예를 들면 서대문 쪽에 하나, 은평구 쪽에 하나 이렇게 뽑는 것을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네네. 해야 될 주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2개가 아니라 또 4개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입구가. 네. 두 개 중에 어차피 예. 출입구를 2개 만든다 그러면 길 양쪽 편에서 하나씩 접근하는 걸로 설계를 보통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1개라고 말씀드릴 뻔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2개가 되는데요. 보통 이 지하철의 경우에는 경전철이 아닌 경우에는 사거리가 있으면 뭐 8군데도 만든지 않습니까? 큰 데는. 그런데 이제 경전철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매우 중요하고 사업성이 안 좋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2개의 출입구를 양쪽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2개 자치구에 따로따로 또 굉장히 거리가 있으니까 또 거기 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밑에 거리가 길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될 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비를 다시 산출해서 또 협상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역사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노선이 다 늦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9,500여 분의 그 의견이 있으시고
그런 부분을 듣고 9,500분의 주민들이 2년 정도 늦어지는 걸 알고 서명하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출구가 최소한 그쪽으로다가 하나는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계세요. 뭐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뭐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좀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고민을 하시겠다. 그리고 검토는 해보시겠다. 예. 그렇게 들리는데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하면서 무슨 정책을 하면서 사업을 계획하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딱 백혀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결과가 성과물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우리 오전에 그 어떤 의원님이 그 TBS 관련된 질의를 할 때도 비정상의 정상화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게 시간도 필요하고 뭐 비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이 서부 경전철 역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740m 유동인구 등등등 계산을 해보면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라 좀 생각을 하시고 집행부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고려하셔서 좋은 성과물이 있도록 노력을 경쟁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예.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연계된 모든 사업에는 각자의 요구가, 욕심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되 취할 것은 꼭 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기원하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해 주신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서대문 지역주민 여러분, 김영일 의원님 질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김영일 의원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